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세 사기 문제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래 일반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등기 기록이 있을 때 등기 기록이 100%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할 때 그때 그렇더라도 매수인, 거래자, 이 사람이 100% 신뢰했다면 그는 등기 기록이 부실한 데 대하여 책임을 안 지고 권리 취득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았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았는데 이전 등기까지 했는데 그 갑은 사실은 진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망자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망자가 아들, 딸, 손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 제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말은 아들, 딸, 손자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도 없더라 했을 때는 직계존속입니다. 자기 부모, 조부모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또 조부모, 부모, 직계존속도 없더라 했을 때는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도 없었을 때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그도 없을 때는 국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망자가 죽었는데 아들, 딸, 손자가 없었기 때문에 방치됐겠죠. 그런데 갑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매도인 된 사람입니다.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위조해가지고 내가 상속인이다 해가지고 등기를 이전받았던 겁니다. 상속요한 이전 등기.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갑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돈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진짜 소유자인 망자의 진짜 조카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횡령에 가버렸던 겁니다. 내라바이에 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변호사 사가지고 을을 상대로 그 땅 내놔. 갑은 물론이고 을한테 매수인한테 내놔. 그러니까 매수인 무슨 얘기야. 나 등기부를 신뢰하고 등기부에 갑의 권리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갑으로부터 샀던 거야. 그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때 조카, 다시 말하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면은 을의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래 완전, 우리가 믿고 거래를 하려면 을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걸 거래 완전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거냐 또는 거래 안전을 보호할 거냐, 이거는 그 나라의 입법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부가 부실했을 때, 사실과 다를 때, 이랬을 때 그거를 믿고 산 사람, 그 사람은 보호받지를 못하고 원래의 진정한 소유자한테 권리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전세 사기에 적용이 됐는데 사실은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됐던 내용입니다. 그걸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깨끗합니다. 선순위 저당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는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는데 그 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됐어요. 돈을 안 갚고 말소가 되어버렸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것이 저당권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불법 말소다. 이 저당권은 살아있는 것이다. 해서 원래 순위의 저당권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집단적인 피해하고는 좀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물론 여기서 판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그것이 경매까지 들어가 버렸을 때는 어떨 거냐.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의 결과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진짜 저당권자, 진짜 채권자 그 사람도 더 이상 주장을 못한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등기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등기부를 신뢰하고 샀더라도 완전한 권리 취득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독일 같은 나라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 말고 그러니까 절대무효 중에서도 이 위조문서로 해가지고 가짜 소유자가 나타난 것 말고 나머지는 민법 자체가 거래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갑이 있다 그럽시다. 갑이 빚장이어요. 돈 갚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갑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경매해서 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갑이 을하고 짜고 야 여사해서 내가 지금 곤란한 지경이니까 거짓말로 너한테 판 걸로 해가지고 등기를 너한테 좀 이전해 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이전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체법상으로는 무효입니다. 갑겁니다.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등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갑이 병한테 야 그거 내 거다 달라 이랬을 때 병이 만약에 그걸 모르고 샀다면 선의였다면 선의의 제3자라고 말합니다. 갑이 권리 주장을 못합니다. 이 경우는 거래의 안전에 치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도 질이 좀 다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다뤄볼 겁니다만은 명의신탁이라는 거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사례인데요. 갑이 을한테 명의만 넘겨놨다. 갑이 권리행사 다 합니다. 돈도 받습니다. 세내주고 돈도 받습니다. 자기가 권리행사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을한테 넘겨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땅이 너무나 많으니까 등기를 좀 옮겨놨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을이 병한테 팔아먹어버리면은 진정한 권리자, 위탁자라고 말하죠. 위탁자. 맡겨놓은 사람. 그 사람이 병에 대해서는 선의였다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명의신탁은 이거 판례 아니고 별도 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 난 법률 4조에 의해서 찾아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 중에 가지고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